안녕하세요, 데뷔 커플입니다. 오빠는 일본에 10년째 사는 35살 아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해외 이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일본에 지금 10년째 살면서 이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느낀 점들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점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너랑 같이 사는 거. 에? 그건 아니고. 자, 진짜 첫 번째 뭐냐면은, 이거 아마 다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느리고 답답해요. 일본 사회는 뭐든지 다 매뉴얼 사회야. 다 매뉴얼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 누가 봐도 그냥 당연히 해도 괜찮은 그냥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매뉴얼대로 따라 해야 돼.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오류가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절차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때는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니까 막 설득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솔직하게 속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다 얘기도 안 해요. 또 가만히 있어. 다 얘기 안 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진짜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이랑 정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이죠. 이게 극과 극이니까 극에서 온 사람, 한국 사람들은 극이니까 좀 그게 불편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은 교통비가 너무 비싸. 그건 좀 느낀 적이 있어. 진짜 지하철비가 너무 비싸. 서울에서는 1시간 타잖아? 200엔 안 해. 근데 도쿄에서 1시간 정도 타면은 한 8,000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거기다 이제 서울은 또 환승 시스템이 최고잖아요. 지하철은 뭐 어디 갈아타도 다 돈 안 들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를 갈아타도 돈이 안 들고, 진짜 몇 번 갈아타도 괜찮아. 좋네 그거. 근데 일본은 버스로 환승하면 무조건 돈 새로 내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지하철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JR이라고 국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카테츠라고 또 지하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 그걸 또 갈아타면은 돈이 또 리셋돼. 처음부터 다시 내야 돼. 근데 그거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뭐 사립 철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 하면 따로 또 내야 돼. 그래서 진짜 돈이 안 그래도 비싼데 거기다 또 갈아탈 때 또 따따블로 또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또 도쿄 안에서만 비싼 게 아니야. 도쿄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엄청 비싸요. 예를 들면은 한국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요. 6만 원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비슷한 거리가 일본에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신칸센을 타고 가면은 속도는 똑같아. 근데 가격이 15만 원이 들어요. 2배 이상. 생각해보면은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춘천이나 아니면 뭐 서울 근교의 다른 곳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주말에 좀 뭐 할 거 없는데 한번 놀러 갈까? 하고 기분 내킬 때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좋네. 일본은 이게 비싸다 보니까 뭔가 진짜 마음 먹고 가야 돼. 그러네. 그렇게 사지 않으면 신중히 갈 때를 골라서 가야 되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그럼 자기 자동차 있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일본은 자동차 유지비가 또 한국이랑은 또 차원이 다르게 또 비싸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으면 또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는데 한 달에 25만 원. 근데 이게 도쿄에서 아파트에서 좀 싼 편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보통 30만 원에서 뭐 60만 원 그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도쿄의 주차비가 또 장난 아니거든. 이야, 진짜 그거 내려면 결국 지하철이 더 싸요. 그러면 도쿄 말고 주차비가 싼 뭐 외곽으로 나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고속도로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세금이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만 엔을 받아요. 그러면은 주민세를 2만 엔 내고, 소득세가 또 만 엔, 연금보험 해가지고 또 3만 엔 정도 또 까이고, 건강보험료 만 엔 또 까이고, 그렇게 해서 7만 엔 정도가 까이는 거야.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23만 엔.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기에 이제 도쿄에 살면은 월세 한 10만 엔 정도 드니까 내고 나면은 13만 엔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걸로 생활비 쓰면은 얼마나 저금할 수 있겠어. 진짜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세금은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너스 받을 때 그 달에 이미 월급 받았으니까 그때 월급에서 세금 엄청 많이 뗐거든? 근데 보너스 받으면은 똑같은 비율로 또 다 떼더라고. 보너스의 세금이 퍼센테이지는 월급보다 많대요. 진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가 또 엄청 비싸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도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사가지고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데 1년 재산세가 22만 엔 정도라고.
있다고 해요. 아니, 저희가 뭐 2주택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신혼부부가 딱 집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 집이 너무 작아. 작아? 에? 한국의 국민 평수라고 하면은 보통 공급 면적이 이제 33에서 34평 정도에 전용 면적이 이제 86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일본의 도쿄로 가져오면은 전용 면적 85 정도면 진짜 대형 아파트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85 이상 되는 아파트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저희 같은 서민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산 아파트가 방 3개에 전용 면적이 이제 67 정도인데, 도쿄에서 전용 면적 70 정도가 국민 평수? 그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편이죠. 역시 오빠는 한국처럼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저런가? 당연하지. 그치. 마코는 지금 충분한데. 둘이 사니까 충분하지. 응. 에이, 우리 5명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네. 도쿄에서 이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방 이제 하나 아니면 방 2개 이 정도에 보통 월세를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에 내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용 면적 20 정도 되는 원룸에 살아요. 이제 그걸 이제 월세를 매달 80만 원 정도 내면 사는데, 저도 이제 마코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원룸에 혼자 살았어요. 부엌도 진짜 조그맣고 뭐 냉장고도 뭐 조그맣고 진짜로 답답했어요. 그때 면적은 얼만큼이었어요? 오빠도 20 정도였어. 주변에 신혼부부나 제 친구들 보면은 집 산 사람은 아직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방 하나나 2개에 뭐 거실이 딸려 있고 뭐 그 정도? 그런 집에서 이제 애도 낳고 좀 살아가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네. 5번째 뭐냐면은 일본에는 자연재해가 많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환태평양 조산대 바로 위에 있는 나라라서 지진이 진짜 많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 엄청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도쿄에 대지진이 온다고 그런 소문이 또 많이 있잖아요. 진짜 언제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라는 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를 의식해서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생활이에요. 저도 이제까지 일본 살면서 지진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5번 정도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코는 몇 번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였으니까 기억이 없지만 많아.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태풍이 또 진짜 많이 와요, 여름에. 매년 여름에 뉴스 보면은 태풍 와가지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강이 범람해가지고 마을이 다 잠기고 막 그런 거 여름마다 나오죠. 요즘은 특히 많아.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 살기 힘든 이유 5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 살기 좋은 이유 5가지를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또 또 봐요.